저는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었다는 걸. 지난 주말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피곤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뭔가를 증명하려 하고 아직도 뭔가를 지키려 하고 아직도 뭔가를 책임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무도 제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애쓰는 건 남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멈추지 못해서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걸까? 애쓰지 않으면 제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젊을 때부터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를 넘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정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는 사치였고 쉬는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어른이면 당연히 일해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습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제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대, 40대, 50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애쓰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결혼시키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생 바라던 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해야 하는데 불안했습니다.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애썼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서 이것저것 고쳐주고 손주 돌봐주고 동네 모임에 나가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도움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오는 걸 반기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애쓰는 건 이제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라는 걸. 제가 애쓰는 건 이제 필요가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제가 애쓰는 건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는 걸. 저는 애써야 제 존재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애써야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애썼어? 그냥 해야 할 일 하는 거지.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제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에 지친 눈빛. 평생 애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들었던 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자연. 애쓰지 말라는 말. 젊을 땐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애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애쓰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철학자의 이상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노자가 말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필요 이상으로 애썼습니다. 해야 할 일을 넘어서 안 해도 될 일까지 했습니다. 제 책임을 넘어서 남의 책임까지 짊어졌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애쓰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저를 평생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려다가 전화부터 했습니다.
지금 가도 괜찮니? 아빠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돼요? 오늘은 좀 바빠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손주 돌봐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희 일 봐. 하지만 이제는 부탁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예전엔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도와주려 했을 때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도와주니 진짜 고마워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덜 애쓰니 사람들이 오히려 편해했습니다. 제가 덜 나서니 사람들이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제가 덜 걱정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애써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덜 애쓰니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덜 애쓰니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쉬는 것도 죄책감이었고 가만히 있는 것도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쫓던 건 평온이었다는 걸. 하지만 평온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온은 애쓰지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게 무의였습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도와줄 일은 돕되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신경 쓸 일은 쓰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보니 오히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애쓸 때는 안 됐던 일들이 내려놓으니 됐습니다. 억지로 할 때는 힘들었던 관계가 내려놓으니 편해졌습니다. 집착할 때는 불안했던 마음이 내려놓으니 평온해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편해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덜 애쓰기로 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 그래야지. 언제까지 애쓰고 살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애쓰고 살 건가? 평생 애썼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애쓰며 살았던 사람에게 멈추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멈추면 뭔가 잃을 것 같았고 쉬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멈춰보니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었습니다. 평온을 얻었고 여유를 얻었고 관계를 얻었습니다. 애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니 보였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보였습니다. 손주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아내의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달리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애쓰느라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증명하느라 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멈추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노년이 편해지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노년이 편한 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서입니다. 노년이 편한 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노년이 편한 건 더 이상 집착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젊을 때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았고 이미 해냈고 이미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노자는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된다는 것.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애써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에 와서 이제야 이해합니다. 애쓰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요즘 저는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지 않고 만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조용히 살아갑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이제는 편합니다. 애쓰지 않으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으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편합니다.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안 피곤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 피곤해.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덜 애쓰니까? 그게 답이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답이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덜 애쓰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일은 돕되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신경 쓸 일은 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 이제는 제 삶입니다. 애쓰지 않는 삶, 억지로 하지 않는 삶,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그게 노년이 편해지는 이유였습니다. 평생 애쓴 사람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노년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